핫쌤입니다. 드디어 서울교통공사가 채용계획을 발표했죠. 내가 경상도 순깡촌 사람이라서 교자, 여자, 겨자 이 발음을 못합니다. 용서하이소. 자, 8월 24일 시험 일자가 잡혔고 이번에 전체 1000명 정도 모집하는군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약간 변화가 생겼죠. 작년까지는 NC에서 10개 영역 전체 채택했었는데 이번에는 3개 영역이 빠졌습니다. 의사, 수리, 문제 해결 이것은 어느 공기업이든 필수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자원관리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 좀 골치 아프게 만드는 영역 중에 하나가 자원관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원관리 영역의 채택률이 왜 높아지고 있을까? 그것은 NCS 자체가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경제는 크게 미시와 거시로 나눌 수 있는데 미시는 대개 자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시는 소득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자원에 대한 이해를 꼭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SR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받쳐줄 대상은 바로 자원이죠. 근데 이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유한과 무한의 차이, 이 갭을 경제 문제라 그럽니다. 이 경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그것은 곧 유한한 자원의 무한대 확장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희소성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이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SR 시험에 이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던 겁니다. 이렇게 경제활동 자체를 논하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원관리 채택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 전체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고 하는 이 경제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NCS 워크북에 있는 사례입니다. 빵 3개를 4명에게 나눠줄 비결을 묻고 있습니다. 비결을 할 것도 없죠. 그냥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빵 덩어리 3개를 각각 이렇게 4등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크기의 빵 3개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을 반 나누고 이것도 반 나누고 이것은 4등분하고 그러면 어쨌든 4명에게 똑같이 줄 수 있죠. 이제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자, A 방법은 빵을 나누는 횟수 6번이죠. B는 빵을 나누는 횟수 4번이죠. 이 횟수가 곧 비용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빵을 나누는 데는 필연적으로 부스러기가 생기게 마련이죠. 자, 6번 나눌 때 생기는 부스러기, 4번 나눌 때 생기는 부스러기 생각하면 비교하면 B가 더 적게 생기죠. 부스러기가 가장 적게 생겨야 각자에게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최대 효과를 뜻하죠. 이와 같은 사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경제학 자체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제 원칙,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이것만 생각해주면 거의 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코레일 예시 문제였습니다. 발문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표현이 있죠. 이게 바로 경제 원칙을 뜻합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통계표를 만나면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면 됩니다. 자, 물품 A, B, C, D, E 가운데 전체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물품은 C죠. 그래서 이것들을
독립변수로 볼 수 있고 전체 금액을 종속변수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놈 중심으로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비용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최소 비용이 2,400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영향을 크게 주는 놈은 E죠. 여기서 최소 가격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 D와 A인데, 자, D부터 보면은 최소 가격이 1,300원이죠. A는 12,200원입니다. 그리고 B는 1,500원이죠. 자, C가 최대 영향을 주는 놈이고 B는 최소 영향을 주는 놈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서로 비교하는데, 자, 동그라미 숫자 횟수를 세는 겁니다. 라업체가 3개이고 가업체가 2개입니다. 한 개씩 받은 나와 다는 버리면 되는 거죠. 이제 가와 라 가운데 어느 업체를 선택할 거냐. 자, 여기서 B 물품 한 번 더 비교를 해주고 A 물품 한 번 더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C, 두 번째 크게 영향을 미치는 E, 그리고 세 번째 영향을 미치는 A, 이렇게 비교했을 때 라 업체를 버리고 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코레일 문제입니다. 발문에서 자동차를 적절하게 선택한 경우가 아닌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 내용 어쨌든 간에 비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관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1, 2, 3, 4, 5번 선택지가 있는데, 자, 1번 연료비 합이 가장 적다. 이것은 이 정도 계산은 25 빼기 7은 이 정도의 계산력이죠. 그래서 해석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번은 순수 해석형이죠. 3번 역시 순수 해석형입니다. 4번은 무엇인가 계산해서 340만 원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형으로 분류하고, 5번 연료비, 구입비 감안한답니다. 그래서 해석형이죠. 그러면 4번은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자, 1번 같은 경우 판단 기준이 뭐냐. 1번 판단 기준은 가솔린 차량 구입가 5년 주행 시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표시하고 구입가 표시하고 5년 주행 시 연료비를 표시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 이것 계산하지 말고 대충 보면은 3,300이죠. 여기는 3,400입니다. 여기 역시 3,400이죠. 그러면 A의 1.6이죠. 그래서 옳은 선택입니다. 2번 연비가 좋은 차를 선호한답니다. 디젤 차량을 선택했답니다. 연비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이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디젤 1.7 맞네요. 3번 구매가랍니다. 가솔린 차량을 선택했답니다. 자, 구매가 비교해주면 되겠죠. 가솔린 구매가를 비교해주면 A 1.6이 가장 저렴하네요. 마지막으로 5번, 자, 디젤 차량이랍니다. 구입비와 연간 연료비를 감안한답니다. 그러면 디젤을 보면 되는 거죠. 자, 디젤 표시하고 구입비 비교합니다. 그리고 연간 연료비입니다. 자, 여기서도 계산하지 말고 비교하면 되는 거죠. 여기 값이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차이가 나죠. 얼마 나죠? 20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20 차이 나느냐, 이것과 비교했을 때 20 차이가 나느냐 보는 거죠. 아니죠. 그러면 B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자, 가격은 같고 연간 연료비
차이가 나죠. C 모델이 아니라 A 모델이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죠. 제 아무리 내용이 복잡해도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관점으로 접근하면 계산하지 않고 바로바로 비교하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다시 잔소리 할게요. 어쨌든 통계표를 만나게 됩니다. 자료 해석 문제든 자원관리 문제든 여러분들은 통계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료 해석 같은 경우 지문의 90% 이상이 통계표죠. 그러면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25 빼기 7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 해석행과 계산행 진술을 빨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판단 기준, 우선순위 기준을 빨리 잡을 수 있죠. 여기서도 계산행 진술을 잡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만 내가 잔소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 푸는데 계산이 아니죠. 비교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눈으로 보면서 살피다. 그리고 비교입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해석하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론에 의한 해석 그리고 이론에 의한 설명이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논한 경제학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에 따른 제1원칙, 최소비용 최대효과 이것만 이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접근하기도 쉽고 그리고 풀이율, 정답률 모두 높일 수 있는 거죠. 화이팅 합시오.